이미 지난해에 서울 시민께서 표출하셨던 부동산과 관련된 악화된 민심이 별로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국정 안정을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저희들에게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집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또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지난 시간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 지역 결과와 서울 민심의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6일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제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결과와 서울 민심의 변화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혜 국회의원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도봉을 당협위원회 김선동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단체장 선거부터 짚어볼 텐데요. 서울에 있는 25개 구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17석,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석을 차지하면서 4년 전 민주당이 24곳에서 승리했던 것과는 또 확연히 다른 판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달라진 서울구청장 지형도 변화의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일단 수로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네. 24대 1에서 8대 17이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민심이 그만큼 많이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거가 대선이 치루어진 지 석 달도 안 돼서 치루어지고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0여일 만에 치루어지는 맞습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대개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허니문 기간도 있고 또는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정론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시장 투표와는 달리 구청장 투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줄투표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찍지만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했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겠어라고 해서 교차 투표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귀중한 8석을 그렇죠.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장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강북의 경우에 한 분이 초선이세요, 이번에. 근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저희 정당 생활을 해왔고 출마도 한 4번 정도를 하신 분이라서 이미 이제 인물로는 많이 알려진 분이시고 다른 분들은 7분은 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렇죠. 해서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일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평가를 냉정하게 해주셨고 냉정한 평가해 보니까 맞아 이 사람은 한 번 더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 보면은 8석이 굉장히 귀중한 자리이기도 하고 귀중한 구청장들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8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떤 구정을 펼치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이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다음엔 우리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용솟음치게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8석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습니다처럼 8분의 구청장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과도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또 역시 서울시의회도 한 3분의 1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여전히 다수는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견제를 좀 해라라고 하는 숫자를 또 저희에게 주셔서
정확하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예.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4년 동안에 저희 중앙 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다음 4년 뒤에는 김선동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 좋은 결과 나오면 좀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방선거를 할 때는 이제 뭐 시장도 있고 구청장 선거도 하고 교육감 선거도 하고 뭐 시의원, 구의원 정말 다양한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한 가지 정당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쭉 이렇게 또 투표를 하는 줄투표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할 투표가 나왔다는 점, 네.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 8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선동 위원장님. 그러니까 4년 전에는 한 석이었거든요, 서초. 네. 그래서 17석이 됐습니다. 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한정혜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보통 존경하는 그러면 네. 그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그런 역할을 해오신 우리 한정혜 의원님 그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8석 굉장히 귀중한 의석이다. 의석이 아니라 이제 단체장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4년 전에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 선대위 또 상임위원장도 제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뼈 정말 시린 그런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서초구청장 딱 한 분 예, 우리가 맞습니다. 당선이 됐고 24분이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셨어요. 그래서 그 시린 마음을 아는데 8석 정말 소중한 그런 의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또 기반으로 하셔서 또 여야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 정치 좋은 정치 또 주민들한테 좋은 국민의 행정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의 행정동이 426곳이 있습니다. 네. 그 426곳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정말 현명하시게도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그대로 줄투표를 안 하시고 우리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큰 흐름들은 만들어 주시되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현명한 그런 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그런 그 단체장과 구의원, 시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현명하게 뽑겠다라는 의지가 발현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울 시민들의 그런 그런 분별력과 지혜에 제가 아주 저도 머리 숙여서 존경하고 감탄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사실은 그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서울시는 사실은 서울이 이념이나 지역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곳이 저는 서울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용광로거든요, 서울시는. 이런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럼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아까도 얼핏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동산이나 세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하는 부분, 나의 삶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념과 지역이 아니라 나의 삶과 관련된 그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정권이 막 이제 교체되면서 아직도 정권을 뭐 심판했는데 정권이 교체됐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라가 과거 4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던가, 5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던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나라의 모습이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그런 표의 심리, 그런 것들이 함께 나의 문제와 함께 나라 걱정하는 그런 민심이 표출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12석 중에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76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정도의 의석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확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전임 시정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비중이 굉장히 좀 압도적인 시의회와 협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좀 시의원 선거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 김선동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시의원 의석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세훈 선거 캠프에 있으면서도 또 지역에 가서 네. 제가 직접 시의원 2분 각각 하루하루씩 지금 마이크를 잡고 제가 지원 유세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굉장히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은 사실 102석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쪽은 딸랑 이제 6분 계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정을 오세훈 시장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 타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족쇄는 이제 풀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꼭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는 있는 상태가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수라 그래서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간다. 그런다 그러면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께서 매서운 눈으로 저는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 더 겸손하고 또 소수와 협치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바른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원활한 협치를 또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오세훈 시장이 원하던 3분의 2 시의석, 한정희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이 서울시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힘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의 선택이었거든요. 하겠다고 하는, 시장 후보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 시장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그것도 흔히 말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에서는 힘이 실릴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힘 실린 거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조금씩 오판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협치할 것은 힘을 실어줄 건 정확하게 실어주고, 또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혹시 갈 염려가 있을 때는 사실 여당이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해봐서 압니다만 다수일 때는 쉽지 않아서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야당인 저희가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균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의석수 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시의회에서도. 그래도 이게 보면 역대 선거 중에 의석수 차가 제일 적기도 합니다. 늘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좀 치우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갖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차이가 딱 40석 차이인데요. 이 40석 차라고 하는 것이 역대 시의회에서의 의석수 차로서는 최소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또 나름의 어찌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나름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긴장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건강한 시의회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모든 것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용광로이기도 한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때로는 협치하고 또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나가는 것들이 건강하게 서울에서 퍼져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도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도 이제 중앙당에서조차도 그렇게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누구나 다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다 시민과 국민과 또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관과 정책을 통해서 사회의 지향점은 명확하게 하되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뭐 100%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성과들을 모든 당이 오히려 성과로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건강한 시의회 또는 건강한 당정 관계 이런 것들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또 2년 뒤에는 총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2년 뒤에 치러질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또 고치고 또 개선을 해야 또 새롭게 또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한정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똑같이 있다면 당연히 이 흐름이 바뀌지는 않겠죠. 예, 정치권은 저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빨리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반발짝만 앞서 가라. 그러니까 발걸음을 같이 맞추되 조금은 그래도 앞서서 앞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한 쇄신하고 혁신하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 기업도 그렇고 사회 자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정치권은 왜 그러는 거야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마찬가지의 속도로 또는 그보다 한 발짝 또는 반 걸음 정도 앞선 속도로 앞서 나가지 않거나 또는 변화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2년 뒤 총선 결과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 당이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인 지도자들이 좀 전면에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좀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저희 변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2년 뒤 총선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다른 결과물들이나 성과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뭐 저는 뭐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또 변하지 않는다면 2년 뒤 총선은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보다 더 혹독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선동 위원장께서는 2년 후에 있을 총선 어떤 대비를 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다 그러면 더 혹독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이 힘을 모아주신 만큼 더 열심히 유능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하여간 정말 매서운 눈으로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 잊어버리는 순간에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양 당의 향후 계획 그리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동 위원장님,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당권을 두고 지금 또 지도부사에선 어느 정도 갈등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당권을 마치 염두에 둔 듯한 모습들이 선거 직후에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모습은 정말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저희들이 승리했다라고 자칫 자만할 수 있는 지금이 우리 당이 실제로 개혁하고 쇄신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당을 스스로 진단해 보면 저희 당이 시대 정신이나 국민 감수성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챙기고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을 둘러보면은 사실은 당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소통의 측면에서나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급히 복원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그런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빨리 개혁을 하고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구호로서의 그런 청년에게 희망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의 엄두를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대안을 찾는다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 전세에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반값 전세 신혼주택을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고 3억 원 정도면 저는 신혼부부들 예비 신랑 신부들 그도 부모님들이 조금 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들은 우리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실제로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도 차량 기지 같은 그 상판에 그거를 토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 조성비가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재생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 상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에 10년을 살 수 있는 일단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면서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도 유능해져야 되고 정치권들이 이제는 생산적인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나라로 국정과 시정을 좀 이게 옮겨가서 변화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손으로 뽑은 가장 소중한 대상이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그 선출직이 언제까지나 당의 종속이 돼서 이렇게 싸우는데 소모품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정치 이제는 우리 한정혜 의원님 같이 훌륭한 분 인사청문회 할 때도 뵈니까 정말
우리 여야에서 다 같이 칭찬을 하고 덕담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좋은 그런 컨텐츠 많이 만드는 그런 정치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상호 위원장의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또 한 의원님께서도 또 새 비대위원 아니시겠습니까? 8월 전당대회까지 또 가야 할 길이 먼데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획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 철도 차량기지 상부 부지하고 소나물 재생센터 예. 이거는 저희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도 하고 이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들은 좀 빨리 해서 왜냐하면 짓고 뭐 하는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설계하고 하는데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서부터 협치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연이은 선거를 저희가 패배를 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또 대선, 지방선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당분간은 선거가 없고요. 하다 보니 이 세 번의 선거를 패배한 것에 대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백가쟁명식의 의견들이 분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대위가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디선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다 대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신 상태여서 특히 대선과 달리 대선은 패배를 하고 나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요. 지방선거를 패배를 하고 나면 지방선거는 출마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을 달고 뛰었던 낙선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허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비대위가 그 낙선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함께할 방안들을 찾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당내 조금 갈등처럼 보여지는 이런저런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갈등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잘 좀 수습해내고 조정해내고 그리고 화합하는 길에서 저희가 전당대회를 좀 혁신적으로 잘 치루어내서 새로운 지도부가 힘을 받고 해서 우리 당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와 지향점을 이런 것을 목표에 두고 앞으로 함께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시행을 잘 해간다고 하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릴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 이번 8월에 있는 전당대회를 좀 잘 치루어 내는 것이 저희 이제 비대위에게 맡겨진 과제일 것 같고요. 한쪽은 이제 선거 패배와 관련된 또는 평가를 또 제대로 하는 것. 그 평가를 제대로 해야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범하는 지도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저희 비대위에 맡겨진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늘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부터 좀 멀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그 좀 자책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정치에 매몰되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민생으로 귀결되는 정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하는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신발끈 묶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6.1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서울 민심의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4년 전과 달라진 서울의 민심, 그 이유를 한 가지로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결과는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당선자들의 행보에 따라서 민심이 또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에 담긴 다양한 의미, 이번 투표의 결과를 발판 삼아서 당선자들 모두가 쇄신의 마음으로 서울 시민을 위한 행보를 펼쳐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한정혜 의원, 김선동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슈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